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돌잔치상 차려놓았으니 오라길래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돌잔치상을 엎어버리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과 있었던 일을 전부 적자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바보같이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불쌍해서 나도 참고 살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더더욱 일찍 끊어버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결혼할 때 40을 앞두고 있는 나이였죠. 시어머니는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고 남편은 누나만 셋이 있는 외아들이라서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우들 중에서 이혼한 신우가 하나 있는데 그 신우도 함께 살았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신우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밥을 안 차린다고 난리를 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큰 신우는 하루에 전화를 10통 넘게 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저를 병원에 끌고 가서 아기를 어떻게 해버린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막말을 하고 나서 큰 신우는 지금 네가 느끼는 기분이 아들이 밥 굶고 다닐 때 엄마와 누나들이 느끼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큰 신우는 저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꼬라지를 보니 애 낳고 버리고 도망가겠다. 우리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신우들은 번갈아 가면서 막말을 했어요. 결론은 저를 가족으로 인정 못하니까 결혼시키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들이 하는 말에 늘 방관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장남, 장손, 맏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며느리돌이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죠. 친손주와 외손주는 따로라고 하면서도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저희 아이 내복 한 벌 사준 적이 없습니다. 말 다 했죠. 저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속상한데 아픈 저희 엄마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시댁을 항상 1순위로 생각하고 친정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친정에 가도 오래 있지 말아라. 시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달고 사셨습니다. 명절 당일에도 차례 지내고 산소도 다녀오고 나서 친정에 간다고 하면 점심 먹고 가라. 지금 가봐야 밥이나 얻어먹겠냐 이러면서 친정에 못 가게 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가면 외식하러 나가자고 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 사주셨거든요. 사위가 오면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첫째를 엄청 예뻐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외할머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시는구나 이러셨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정말 시어머니 싸대기 때릴 뻔했어요. 첫째 태어났을 때 시댁 식구들은 아이의 외모 가지고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으면 예뻤을 텐데 엄마 닮아서 못생겼다 이러는데 이걸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 전부 친가를 닮은 것이고 안 좋은 건 전부 외가를 닮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에서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신우들과 분란이 심해져서 분가해서 나올 때 전세금도 저와 남편이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했어요. 남편 차가 오래됐다고 저희 이모부가 타던 차를 주셨는데 이 얘기를 시부모님에게 했더니 차가 크면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루 종일 아이 보며 음식 만들어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입맛 없다고 제가 해간 음식들을 바로 냉장고에 넣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고 누나들의 위세에 눌려 자란 나약한 사람이라 남편 봐서 참고 살았어요. 분가를 한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댁에 찾아갔고 명절 제사 때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잘해도 시댁은 저에게 나쁜 말만 했죠. 며느리는 죄인인 건지 저 없으면 시부모님과 신우들은 제 흉보기 바쁜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남편 이모님들이 제가 인사하는 걸 무시하는 걸 보고 알았죠. 이모님들도 저희 아이가 외탁해서 인물이 별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이 이모님들에게 제 뒷담화를 했겠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시어머니가 영상통화로 저희 아이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소름이 끼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자기 주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남편도 속으로 많이 화가 나 있었나 봐요. 아이 돌잔치 때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맞벌이 하랴, 아이 키우랴 너무 힘들 때라서 몸살이 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돌이었는데 시댁에서 오라고 하더군요. 돌이 되기 몇 주 전부터 돌잔치는 하지 말고 우리끼리 외식이나 하자고 합의를 받고 시댁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시댁에 돌상을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돌상 차려놓았으니 빨리 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시댁에 가보니 신우들과 이모님들이 와 있더군요. 인사를 하는데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가 늦게 왔다고 구박만 했습니다. 네 아기 돌인데 음식도 하나 안 해왔냐고 구박하길래 저는 방금 듣고 달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잔치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하셨냐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친손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 이러시더군요. 그런 말을 해주던가요. 시어머니는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본인은 착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열이 나서 힘들었는데 신우들은 애엄마가 몸 관리도 못하냐고 하면서 또 뭐라 하더군요. 그렇게 아플 것 같으면 직장도 다니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라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대출금 갚으면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일한다고 했더니 제가 살림을 못해서 그런 거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이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도와주고 우리가 잘 살기만 바라는데 시댁은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구박만 한다고 했죠. 오늘 어머님이 상 차린 것도 나를 나쁜 년 만들려고 한 짓이지 친손주를 위해서 한 거냐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신우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신우들은 네가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냐? 돌이라고 음식 차려준 시어머니에게 그게 할 말이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몸을 부르르 떨길래 뭐 하나 쳐다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린 상을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했어요. 대충 알아들은 말들은 이 사람 그만 좀 괴롭혀라 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 우리는 없다 생각하고 살라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 시원하면서도 마음 여린 남편이 걱정돼서 며칠간 남편 눈치를 봤는데 남편은 별로 속상해하지도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그동안 미안했다고 참아주면 엄마와 누나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라고 하며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오는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신우들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시댁과 부딪힐 일 없으니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편해지니 아이도 생글생글 잘 웃고 잘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가 생겼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는 곳이라 큰 걱정은 되지 않지만 대출금도 좀 남았고 해서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남편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첫째가 이렇게 예쁜데 둘째는 또 얼마나 예쁠까 이러면서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라 받아봤습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냐면서 이번 추석 때는 시댁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미쳤냐고, 악귀 같은 것들이랑 무슨 일을 당하려고 또 만나겠냐 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헛된 상상 그만하시고 어머님이 사랑하는 미친 딸들이랑 잘 사시라고 했죠.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나한테 전화로 막말하고 욕한 것들 전부 녹음해 두었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신고하고 위자료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녹음한 것도 없고 녹음한 것이 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심하게 했으면 며느리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영 끊겠다고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추석 때는 친정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올 것이고 남편도 벌써부터 추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끄는 것이 시원했는데 생각해보니 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당당하게 추석이니 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얘기해 주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웃고 별 말은 안 하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고 해서 안 그래도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친정에 가 있으라고요. 엄마 병수발 하느라 힘든 저희 아빠도 좀 쉴 수 있게 해드리려고요. 남편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다행입니다.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네요.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스니님은 오히려 남편을 배려하는 걸 보니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